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크 더글라스의 7부작 중 5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왜 심리가 거래에서 중요한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확률적 사고 방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기본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실제 거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 그것이 당신의 성격 핵심 일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연습 방법을 통해 손실에 대한 두려움, 돈을 잃는 두려움, 기회를 놓치는 두려움, 시장에 돈을 남겨두는 두려움 없이 쉽게 진입하고 청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심리와 그것이 거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다룹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에 새로 들어온 트레이더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좋아요를 눌러 재생 목록에 저장해두면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핵심 요약과 개인적인 경험도 함께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트레이딩 사이콜로지 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거래 심리에 대한 유익한 지식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간단한 연습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는 평범한 동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무게가 균형 잡히지 않았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앞뒷면에 차이가 있어서 완전히 균형 잡힌 동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동전을 1000번 던져본 결과 앞면은 70% 확률로 나왔고 뒷면은 30% 확률로 나왔습니다. 즉, 한쪽 면이 더 자주 나오는 동전이라는 거죠. 이제 누군가가 당신에게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안합니다. 맞히면 $1000를 받고 틀리면 $1000를 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동전을 10번 연속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10번 모두 연속으로 맞힐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 경우 불균형한 동전이라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공정한 동전이라면 10번 연속으로 맞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전에서 이미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베팅하시겠습니까? 각각의 던지기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앞면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10번 모두 앞면을 고르시겠죠. 그 외의 선택은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던지기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정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면이든 뒷면이든 둘 중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앞면도 뒷면도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면이 70% 확률로 나오니까 앞면에 베팅했는데 결과가 뒷면으로 나왔다면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앞면을 선택했는데 졌을까요? 이제부터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 던지기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전체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이점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동전을 여러 번 던진 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던지기마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던지기는 더 큰 목표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70%, 뒷면이 30% 나오는 겁니다. 즉, 맞힌 7번에서 $7000를 벌고 틀린 3번에서 $3000를 잃습니다. 결국 합계는 $4000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앞면에 걸고 10번 연속 앞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앞면을 골랐는데 뒷면이 나오면
제가 패배자처럼 느껴야 할까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더 큰 목표를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70%의 승률을 원합니다. 우리가 백테스트를 하고 거래 전략을 만들고 점검했을 때 승률 70%, 패배율 30%를 확인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20번의 거래를 실행하겠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럼 저는 각 거래의 승패 순서를 신경 써야 할까요? 개별 거래의 결과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20번 거래가 끝났을 때의 최종 결과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거래를 훨씬 더 매끄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면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을 따르고 지켜나가면 됩니다. 만약 매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충분히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확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신념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 믿음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확률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주 구체적인 연습을 하나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잘 안 들렸습니다. 저는 계좌 크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점, 즉 유리함에 관한 겁니다. 당신은 제가 말하지 않은 영역, 자금 관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두에게 전하려는 건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확률적 관점에서 거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건 재무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심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은 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느냐? 그 관점이 특정한 감정 반응을 결정합니다. 만약 제가 확률적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결국 이건 우리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느끼는 방식이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건 우리가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와 일관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복한가요? 우리는 후회하나요? 우리는 흥분하나요? 기뻐하나요?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나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확률적 관점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두려움 없이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해 움직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빠르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전체 신념 체계를 더 깊이 설명하고 연습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고 시장은 그 사이에서 횡보 구간을 만듭니다. 이제 차트를 보고 말합니다.
좋아. 시장이 지지선에서 반등했네. 그 말은 결국 매수와 매도의 불균형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매수 주문을 넣어 하락 중인 매도를 흡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어제 예로 들었던 걸 기억하시죠? 제 고객이 1일 지지선에서 매수했는데 그날은 성공했지만 다음 날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지지선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그날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매수 주문은 실행되지 않았고 시장에는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매도한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저항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에는 매수를 흡수할 만큼 충분한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전날 매수했던 사람들도 이번엔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시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시장이 지지선까지 내려왔고 제가 전형적인 트레이더라면 저는 4가지 대표적인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틀릴까봐 두려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움, 그리고 수익을 남겨둔 채 떠날까봐 두려움. 이 상태에서는 확률적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곧바로 가격이 내려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손실은 단순한 거래 손실이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감정적 고통과 돈을 잃었다는 고통까지 함께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이런 감정적 반응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분석을 옳고 그름, 승패의 맥락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거래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각 거래의 결과와 내가 틀렸다는 경험을 연결지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건 당신의 기억이나 믿음이 정의한 틀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거래에서 손실은 단순히 반복되는 비용일 뿐입니다. 그건 사업 운영비 같은 겁니다. 따라서 당신은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 승패의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유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할까요? 두려움은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행동을 제약합니다. 어제 제가 말했듯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경험을 정확히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걸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우리에게 단 2가지 정보를 줍니다. 물론 훨씬 애니오 정보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2가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보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상승, 하락, 다시 상승, 또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의 행동 패턴이나 거래 패턴을 배우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구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걸 뭐라고 부를까요?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는 이건 상승 추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는 하락 추세라고 부르죠. 즉, 우리는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패턴과 추세를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배우기 전에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말은 캔들 차트나 패턴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보는 차트는 그냥 무작위의 선과 점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정보 덩어리일 뿐이죠. 하지만 일단 구분법을 배우면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즉, 우리는 뇌 속에 이미 존재하는 구분 체계를 바깥의 정보에 대입해서 아,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난 저게 뭔지 알아.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시장 속 다른 구분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직 그것을 알아볼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는 존재하지만 단지 우리가 구분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가령 제가 이미 몇 가지 패턴을 구분하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인식할 줄 아는 트레이더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건 제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추세는 내 친구다. 그렇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친구와는 거의 싸우지 않듯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세는 돈을 벌게 해주니까요. 물론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를 따르는 것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이건 시장 행동을 구분해내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런데 제가 전형적인 트레이더라면 저는 아마 틀릴까 두려워하고 돈을 잃을까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지금이 기회야.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지. 그리고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형적인 트레이더라면 아마 리스크를 설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트레이더에게 리스크를 설정하는 건 스스로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거래가 손실이라면 대체 왜 들어가야 하지? 그리고 손실이 아닐 거라면 왜 손절선을 걸어야 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의 연습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장은 반드시 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번 거래를 손실로 만들 거야. 즉, 이 거래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를 일부러 찾으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는 수많은 근거와 정보를 모아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수익 나는 거래에서 조기 청산해 본 적? 네, 맞습니다. 이건 오히려 손실나는 거래에 들어간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제가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번 거래에서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은 이 정도다. 그 돈은 내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업료다. 즉, 진입 가격에서 손절 가격까지의 차이를 달러로 계산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도 수많은 손실을 겪어봤잖아. 그러니 이번에도 손실일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자.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왜 굳이 거래를 해야 할까요? 결국 리스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손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는 돈을 잃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억해 봅시다. 제가 아까 말했듯 시장은 우리에게 단 두 가지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로 상승과 하락의 흐름입니다. 나는 돈을 잃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나? 나는 실수에 감정적 에너지가 쌓여 폭발하는 걸 마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과거의 손실 기억들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다. 지금 시장은 나에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바로 상승의 파동과 하락의 파동이다. 그런데 내가 실수와 손실을 피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정보 중 어떤 것에 더 집중하게 될까? 이건 전형적인 트레이더의 예다. 그는 방금 매수 주문을 넣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떤 정보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될까? 어떤 걸 더 강하게 바라보게 될까? 바로 상승 파동이다. 왜냐하면 상승 파동은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는 그걸 기대한다. 이길 거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단지 상승이 나타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안도감을 얻기 때문이다.
하락은 고통을 만든다. 상승은 안도감을 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는다. 하지만 이 순간 시장은 상승보다 하락을 더 많이 보여준다. 즉, 그는 상승 파동에만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하락 파동의 가치를 왜곡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차트에 분명히 나타난 하락 추세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는 하락 추세를 인식할 능력이 있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그 개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는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머릿속은 오직 상승만을 바란다. 결국 두려움이 그의 인식을 왜곡한다. 그는 실제로는 하락 추세를 보고 있으면서도 상승, 상승, 상승만을 보게 된다. 그의 시야에서 하락 추세는 사라진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던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 그는 실제로 돈을 잃는 경험을 만든다. 모든 게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결국 시장은 크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 나는 단순히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돈을 잃는 두려움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두려움보다 훨씬 강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 나는 틀렸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감정적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건 아직까지 내 손실 한계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1라도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내가 틀렸다는 두려움보다 커지는 순간 나는 거래에서 손을 뗀다. 그리고 거래를 끝내는 순간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나는 차트를 바라보며 스스로 묻는다. 왜 나는 하락 추세를 못 봤지? 왜 나는 팔지 않았지?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하락 추세는 내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수 포지션을 잡은 순간 하락 신호는 나에게 고통을 의미했다. 고통은 내가 틀렸다는 증거였고 손실을 의미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그 정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거의 모든 거래에서 반복된다. 그럼 반대의 상황을 보자.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 수익을 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매수한 트레이더는 원하는 걸 얻는다. 시장은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그 다음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경우를 겪었나. 수익이 났다가 시장이 되돌아와 우리의 이익을 다 빼앗아가고 결국 손실로 끝났던 경우. 그런 경험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다. 왜 그런가? 바로 트레이더가 또 다른 두려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는 파동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다. 시장이 상승하는 도중에도 작은 되돌림이 발생한다. 그때마다 그는 외친다. 아, 시장이 내 돈을 빼앗아가고 있어. 아, 또 내 돈을 가져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그는 결코 그 추세를 오래 타지 못한다. 결국 그는 계좌를 날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늘 두려움 속에서 거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돈을 남겨두고 나올까봐, 테이블 위에 돈을 두고 떠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그가 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기반해서는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감 있고 편안한 정신 상태에서 거래해야 한다. 휴식 시간 직후 요한나가 내게 한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그녀는 내가 아마도 혹은 내가 암시하는 게 우리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모두 버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즉, 거래는 사실 손실과 관련이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거래는 실수와도 관련이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승리했을 때 느끼는 흥분, 기쁨, 행복도 중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전혀 아니다. 크랩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재미를 위해 돈을 쓰고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즐긴다. 슬롯 머신이 무작위로 돈을 뿌려줄 때 그건 재미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과잉 자신감이다. 우리에겐 자신감이 있고 이 자신감은 여기 있다. 두려움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 두려움을 넘어가면 그 다음은 공포다. 이건 모두 다른 단계에 있는 정신 상태다. 그리고 자신감을 넘어가면 도취 상태에 이르게 된다. 도취 상태는 트레이더에게 매우 위험한 정신 상태다. 내가 말하는 건 우리는 도취 상태에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취 상태에서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임계점을 넘어 도취에 들어가면 우리는 위험을 인식할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처음부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하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암시하는 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정교한 자기 인식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라면, 네, 정확히 그걸 의미한다. 이 분야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 배워야 할 수많은 기술들이 있고 결국 모든 게 쉽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전부 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거래 과정은 자기 개발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왜냐하면 거래의 결과를 둘러싼 환상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0를 잃었다면 숫자를 보면서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꽤 힘들다. 일상에서는 우리가 상황을 꾸며내고 환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많다. 하지만 트레이더에게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명상을 말한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명상은 더 깊은 자기 인식을 준다. 명상을 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된다. 그 생각들에는 의미가 있다. 그 생각들은 여러분의 정신 상태와 지금 막 하려는 행동에 대한 단서를 준다. 그리고 그게 목표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 많은 트레이더들이 일기를 쓴다. 예전엔 손실만 보던 트레이더들이 한계점을 넘고 꾸준함을 얻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기록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록은 단서를 준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어떤 목표들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단서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시작해야 한다. 네, 모두가 정말로 이 현실을 이해하고 있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정신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은 절대 그걸 만들어낼 수 없다. 겉보기에 매번 분석 후 거래가 이익을 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또는 거래가 내 예상대로 시장을 움직이면 분석이 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결과와 여러분이 거래를 시작한 이유 사이엔 어떤 연결도 없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건 환상이다. 우리는 지금 그 환상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 내가 확실히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방금 여러분은 마크 더글라스가 말한 거래에 맞는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경험한 정보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이 확률적 관점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필요할 때 정확히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울어진 동전이 있다고 합시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70%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모든 던지기에서 앞면에 걸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맙니다. 이번엔 뒷면이 나올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앞면 대신 뒷면에 걸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이번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항상 앞면에 걸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맞췄을 때, 즉 뒷면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의 이점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방법론, 자신만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맞아 이깁니다. 하지만 몇 번 지면 여러분은 그 방법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거래에서 틀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거래는 질 수도 있다. 확률적 관점을 배제한 상태에서라면 이 생각은 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질 수도 있다면 왜 굳이 들어가야 하지? 하지 않으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에 공감한 순간 여러분은 거래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래가 승리하는 거래였다면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래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걸까요? 사실 거래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래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거래 환경은 무한합니다.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려면 우리는 올바른 지식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확률적 사고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마음속에 깊이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래에서 가진 이점이 충분히 많은 거래를 거치면 그 이점은 결국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거래가 이기고 어떤 거래가 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별 거래가 아니라 거래들의 연속에서 기대값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로 그것을 믿고 실제 거래에 적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열면 아직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충동적으로 매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확신이 부족해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원래의 방법론대로 수익을 확정해야 하는데 시장이 더 갈 거라는 생각에 버티다가 결국 손절에 걸려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래 과정에는 우리를 방법론과 확률적 사고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4가지 대표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틀릴까 봐 두려움,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움,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움, 그리고 시장에 돈을 두고 나올까 봐 두려움. 이 실수들은 결국 우리의 이점을 약화시킵니다. 가볍게는 약간의 손익 차이지만 심하면 계좌를 전부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인식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하락 추세가 나타난다면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무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는 곧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때 여러분의 뇌는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는 근거들을 찾아내고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다 결국 손실로 청산되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명백히 하락 추세였는데 왜 난 팔지 않았을까? 이건 단순한 왜일 뿐입니다. 확률적 관점을 가지지 못했을 때 흔히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확률적 사고를 하고 현재 거래의 결과에서 자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면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왜곡하거나 가리려는 마음의 장벽 없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입도, 청산도 자연스럽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험난한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한 주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